2단원입니다. 이제 1단원이 끝이 났고요. 1단원 지수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웠죠. 삼각함수인데 요게 처음 배우면 사실 제일 어렵긴 해요. 그래서 난 오늘 뭘 시킬 거냐면 나 딱 요까지 할 거거든요. 호도법까지. 여기서 나오는 그 초록 색깔 그 칸, 뭐랄까요, 네모칸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최소 2번은 써야 됩니다. 왜냐면 애들이 제일 빨리 망각하는 게 왜 호도법이 됐는지를 바로 까먹어 버려요. 그 다음에 일반 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새로운 개념이라서 좀 쓰면서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잖아. 읽는다고 해서 내 머리에 다 입력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쓰면서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 읽고 나서 해야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너희의 그 마음을 이제 깨달았어. 애들한테 쓰게 해야겠다. 빨리 적응하게. 자, 보자. 네, 이거는 제가 다 쓰라고 하진 않을 거고요. 요 그림만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요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되고, 각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들어가는데, 왜 각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냐면, 삼각함수는 우리가 fx, y랑 fx, 즉 x와 y의 관계가 함수거든요. 근데 여기가 sin x가 되고, 여기가 코사인 x가 되고, 여기가 탄젠트 x가 되는 요런 함수 우리가 다 삼각함수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변수 x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각이에요, 각. 이 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30도, 60도 이런 거죠. 요런 60분법이 아니라 실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 방법이 호도법인 건 거예요. 60분법으로 일단 이 각을 따르게 읽을 겁니다. 근데 그 각을 배우기 전에 일반각이라는 걸 할 건데 우리는 사실 몇 도까지밖에 모르게 0도부터 360도까지밖에 표현을 못해요. 맞잖아. 360도 뭐예요? 그러니까 원 그려놓고 요게 360도입니다 하면 되는 거고 180도 뭐예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평각 그려놓으면은 180도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0에서 360도까지만이면은 이 그래프가 딱 0도에서 360도까지밖에 안 그려지는 건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뭐야? X축 전체에서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낼 건데 그러면 이 범위가 360도를 오버해야 되고 0도보다 더 작은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죠? 그 각을 얘기하는 게 일반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각은 뭐냐면 자, 오른쪽 그림 같이 이제 각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초딩 때 각도기를 처음 이제 한번 재보면서 각을 처음 접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각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똑바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일단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시초선이랑 동경이에요. 동경. 시초선은 뭔 거냐면 그냥 맨 처음에 있었던 반직선이라고 합시다. 반직선은 한쪽만 연장이 되죠. 자, 이게 막힌 거고 이쪽으로 쭉 계속 진행되는 어떤 반직선 OX가 있었다고 칠게요. 요걸 시초선이라 할 겁니다. 시초선. 시초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서 가만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엎어져 있었어. 여기에 반직선이 하나 더 있었는데 요거는 OP라 할까요? OP. 자, OP라는 직선이 얘랑 겹쳐 있는 거예요. 자, 얘는 뭔 거냐면 동경입니다. 동경.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동경은 뭔 거냐면 움직이는 반직선인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O점은, O라는 이 원점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요거는 고정시킨 상태로 시초선 가만히 있고요. 이 동경만 혼자서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한다고 보시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만큼 회전하고 멈췄다고 칩시다. 자, 동경이 여기에 위치하게 된 건 거야. 자, 이 각이 예를 들어 60도면은 지금 각 POX를 내가 작도를 해낸 건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만약에 자, 이거 좀 더 돌려보자. 자, 여기까지 왔어. 돌렸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겠죠? 자, 이게 몇 도게? 여기 90도로 치면은 270도. 그럼 이번에 각 OPX, POX는 270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한 바퀴 돌렸어. 또 돌려봅시다. 자, 이까지 오면 일단 몇 도 되는 건데? 360도 되는 건데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한 번 회전하고 나서 여기 다시 온 건 거지. 그럼 이 위치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각은 뭐라고 읽어야 되는 거냐면 360도 더하기 60도라고 읽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몇 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내가 회전수로 360도를 계속 더해가면은 이 각의 범위가 엄청 넓어지겠죠.
자, 일단 그럼 양수적으로는 내가 전부 다 정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뭐 천도. 천도면은 이게 360도 일단 몇 번 필요해? 2번 필요하죠. 그러고 몇 도를 더하면 되는 거야? 720도니까 280도 더 더해주면 되는 건 거 아니야. 괜찮을까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인 거냐면 이 동경이 얼만큼 움직였냐면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더 돈 겁니다. 2바퀴 돌았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한 바퀴, 2바퀴, 이게 720도란 말이에요. 그러고 280도를 더 갔다. 280도. 그러면은 동경의 위치는 여기 와 있겠죠. 괜찮나요? 요게 지금 내가 천도를 표현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근데 이제 양수적으로는 이게 증가를 하는데 음수도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야. 우리가 0도 이하도 말을 해줘야 된댔으니까. 그래서 수학에서는 시계는 어떻게 돌지 얘들아? 시계 방향이 어디죠? 그니까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그쵸? 근데 어머 이게 시계 방향이잖아. 근데 꽤 많은 것들이 반시계 방향이 더 정석이에요. 니네가 달리기 할 때도 사실 이렇게 돌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읽어낼 때도 반시계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시계 방향을 우리는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시초선 뒀죠?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는 양수로 커지는 거예요, 각이. 괜찮죠? 근데 이게 도는데 반대로 돌 수도 있는 건 거 아니야. 괜찮죠? 자, 반대로 돌려볼게요. 지금 여기 시초선에서 1위로 온 겁니다. 괜찮나? 자, 이 각의 크기는 한 45도였다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각을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45도를 읽자는 거죠. 왜냐하면 회전을 이 음의 방향으로 했으니까. 1로 돌면은 양의 방향, 여기로 돌면은 음의 방향인 건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은 이 반대로 계속 돌리면서 음수각도 계속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건 거 아니야. 회전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읽어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OP의 크기는 반직선 OP가 고정된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O를 중심으로 OP의 위치까지 회전한 양으로 정한다. 이게 각이 되는 건 거예요. 각. 괜찮죠? 그때 고정되어 있는 이 애를 시초선이라고 할 거고 회전한 애를 동경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 다음에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을 할 건데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 이 양의 부호가 되는 건 거고 만약에 시계 방향으로 돌면은 음의 방향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음각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반각이 그래서 뭐냐? 자, 이런 식으로 각을 정리하면은 여기 밑에 세 그림 보세요. 지금 반직선 OP의 위치가 다 어때? 동경의 위치가 어때요? 같아요. 동경의 위치가 지금 여기로부터 60도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동경을 읽어내는 그 각은 무한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일단 60도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60도만큼 회전한 거일 수 있지. 60도라고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얘처럼 한 바퀴 돌고 여기 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건 360도 더하기 60도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몇 바퀴 돌렸단 얘기야? 2바퀴 돌리고 60도에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각이기도 하고요. 요 위치가.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도 도네요. 자, 반대로 돌면은 자 이렇게 한 바퀴 반대로 돌았을 때 마이너스 360도 됐겠다. 그쵸?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려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360도를 2번 돈 거니까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요까지 그러면은 자 한 바퀴, 2바퀴 이렇게 돈 거야. 그러고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60도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시 이 동경의 위치에 있었을 때 내가 이 각을 읽어내는 방법이 이것뿐만 아니라 360도 곱하기 4 더하기 60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각을 읽어내는 걸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할 거고 이 일반각을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얘는 하나의 각으로는 표현이 안 돼. 뭐라고 해야 되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60도라고 읽어야 되는 건 거예요. 몇 번 회전하고 여기에 도착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건 거죠.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각은 이만한 각이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옆에 써줘야 되는 게 내가 마음대로 이상한 미지수를 갖다 붙였죠. 얘는 회전수를 얘기하는 거라서 뭐 만약에 양의 방향을 2바퀴 돌았으면 여기 있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음의 방으로 3바퀴 돌았으면 여기 마이너스 3을 쓰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n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정수밖에 안 됩니다. 정수. 한 바퀴도 안 돌면 여기 0 집어넣으면 된다는 건 거죠.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게 일반각입니다. 여기다가 네모치고 별표 치세요. 단 n은 정수까지 네모 쳐주세요. 요거 안 쓰면 안 되거든요. n은 정수라는 거를. 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읽어볼게.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여기를 알파도라고 하자고. 딱 요만큼만 크기를 잰 거를 알파도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XOP의 크기는 그냥 알파도만 되는 게 아니라 몇 번 회전하고 알파도만큼 움직여도 같은 위치에 오게 되는 거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은 회전한 방향과 횟수를 나타낸다. 음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양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 거죠. 자, 4분면의 각. 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다 알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초선을 어디에 올려놓기를 우리가 작정했냐면 좌표 평면 위에 올려보자는 건 거예요. 자, 좌표 평면 이렇게 생겼지? 자, 그럼 시초선을 우리가 어디로 잡았냐면 몰라. 여기가 X축이죠. 이게 시초선입니다. 이게 시초선. 그 다음에 이 위에 지금 동경도 같이 있는 건 거예요. 그럼 동경이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럼 그 위치가 1, 4분면에서 이제 멈추게 되면은 1, 4분면 각이 되는 건 거고 이 동경이 이제 2, 4분면에서 멈추게 되면은 2, 4분면 각이 되는 건 거고 3, 4분면에 멈추면은 3, 4분면 각이 되는 건 거고 4, 4분면에 멈추면은 4, 4분면 각이 되는 건 거예요. 각을 읽을 때는 반드시 여기 시초선으로부터 이렇게 읽어내셔야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여기다가 이 뒤에 좀 보고 올게. 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각 4분면에 따라서 세타의 범위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1, 4분면 각은 어떻게 되냐면 자, 동경이 일단은 여기 1, 4분면에 위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데 위치하면 1, 4분면 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 크기는 이 각이 아니라 이만한 각의 크기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요 알파도는 0도부터 90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건 거죠. 이까지 괜찮을까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내가 세타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세타는 뭐 30도라거나 뭐 60도 이런 예각만 가능한 건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일반각이 있기 때문에. 이 세타는 요 크기는 알파도지만 몇 바퀴를 돌고 여기에 도착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세타의 범위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부터 출발해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사이에 있는 세타라면은 이건 1, 4분면 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건 거지. 요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그래서 이 범위가 뭐가 되냐면 0도는 그냥 뺄게요. 360도 곱하기 n부터 그 다음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까지는 1, 4분면 각이 된다는 거죠. 그냥 이거 그냥 디폴트예요. 무조건 각을 얘기할 때는. 자, 2, 4분면 각 그럼 바로 얘기해 볼게. 자, 2, 4분면 각은 위치는 일단 여기 있겠죠. 2, 4분면 위에. 그럼 이 알파도의 크기 먼저 봅시다. 몇 도를 일단 초과해야 돼? 90도를 넘어가야 일단 위치상 여기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몇 도보단 작아야 되는 거야? 180도보단 작아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세타는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몇 바퀴 돌고 저기 오게 된지 모르니까 일단 얘보다 커야 되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는 작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이 밑에 그럼 바로 쓰자. 자, 3, 4분면이라는 거는 일단 요거 당연히 써야 될 거고요. 지금 여기 오게 되겠다는 건데 이 알파도 읽어주면은 몇 도부터 몇 도 사이 써야 돼? 180도보다는 커야 되고 270도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180도보다는
크고 어머나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4사분면. 자, 4사분면은 여기 오게 될 거고 자, 일단 알파도 읽어봅시다. 알파도가 뭐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다? 360도보단 작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세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 이렇게 써지는 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식은 이게 같은 n이 들어가서 사실 이렇게 써야 되긴 하지만 만약에 단독으로 그냥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60도가 나왔다고 치자면 얘는 그냥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n이라는 거는 정수라는 의미지 어떤 특정한 값이 아니에요. 그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이나 그냥 내가 360도 곱하기 n을 쓰나 도찐 개찐이 된다는 건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단독으로 출몰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다는 겁니다. 굳이 귀찮게 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가 아니라 얘는 범위상 여기랑 여기 같은 n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 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360도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520도가 몇 사분면 각인지 보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네를 다 빼버리면 돼. 자, 360도라는 거는 내 위치에 아무런 변화를 안 줘요. 왜냐면 도는 거 아니야. 회전,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520도에는 360도가 몇 개 들어가 있어? 한 개 들어가 있죠. 이렇게 빼버리고 그러고 남는 각을 보는 거야. 얘가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360도를 빼면은 몇 도 되게? 160도 되는 건 거죠. 그럼 이 160도의 위치만 찾으면 되는 건 거예요. 160도라는 거는 90도를 초과했죠. 그 다음에 180도보다 작기 때문에 한 이쯤 될 겁니다. 그럼 이 각이 어떻게 오게 된 거냐면 한 바퀴 돌고 160도 회전해서 이 위치에 오게 된 건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얘는 몇 사분면각이라고 하면 돼? 그치, 얘는 제2사분면의 각. 자, 얘기하시면 되고, 자, 마이너스 750도도 해볼게. 자, 이건 360도를 몇 번 빼면 될까? 자, 2번 뺄게요. 2번 빼면은 여기 뒤에 뭐라 붙여야 되게?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돼야 마이너스 750도가 되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720도니까. 자, 그러면은 또 내가 동경 위치를 한번 볼게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두 바퀴를. 괜찮죠? 마이너스 30도만큼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됐을 건데 그게 음의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30도만큼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동경 위치, 최종 동경 위치는 여기가 되겠다. 그렇죠? 그럼 얘 몇 사분면 각이 되는 거야? 제 4사분면 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위에 잠시 읽어볼게. 그 좌표평면 원점5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시초선을 잡을 때 이제부터는 계속 이렇게 잡을 거예요. 여기가 시초선입니다. 그다음 동경 OP가 이 사분면을 계속 이렇게 회전하게 될 거예요. 그때 OP의 위치에 따라서 1사분면각, 2사분면각, 3사분면, 4사분면 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좌표축 위에 있을 때는 당연히 아무 사분면도 아닙니다. 그냥 축 위에 있는 거지. 자, 이거 봅시다. 이거는 별표 치고 얘는 웬만하면은 외우는 게 좋은데 사실 외우는 게 좀 빡세거든요. 나도 이걸 안 외우고 그냥 맨날 그림으로 유도해요.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유도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유도하기. 애초에 풀 때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은 없거든요. 뭐 외우는 게 너무 쉬우면은 외우세요. 근데 이제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제 메모리란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외울 바에야 다른 거 외우세요. 영어 단어 같은 거. 이거 그림으로 유도하세요, 그냥. 자, 봅시다.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알파, 베타라 할 때. 자, 지금부터 내가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을 표시할 건데 알파는 빨간색이에요. 베타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자, 이 두 개를 표현할 거고요. 자, 정수 n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일단 1번부터 제가 그림으로 어떻게 유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알파. 일단 시초선을 그려야 돼. 자, 좌표 평면을 그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유도하는지 잘 봐놓으세요.
자, 시초선은 여기 1.5에서 x축 양의 방향. 이게 시초선이죠. 자, 알파를 먼저 돌립니다. 막 뺑글뺑글 돌다가 여기 온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베타도 뺑글뺑글 돌다가 여기 온 거예요. 이게 일치하는 건 거야. 자, 잘 거면은 일어나세요. 자, 그러면 자, 요게 알파긴 알파인데 몇 바퀴를 돌고 여기 왔는지 우리 사실 몰라요. 그 다음에 요것도 베타긴 베타인데 몇 바퀴 돌고 여기 왔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괜찮죠? 자, 근데 몇 바퀴 돈 거는 그냥 몇 바퀴 돈 건 거고 그 다음에 다 돌고 나서 움직인 양의 크기가 똑같잖아요. 괜찮나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베타각에서 만약에 알파각을 뺀다면 괜찮나요? 베타각에서 알파각을 뺀다면은 이 움직인 양은 그냥 상쇄돼서 없어지겠죠. 똑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30도였다고 치자. 얘도 뭐 30도겠죠. 그럼 베타는 뭔 거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는 360도 곱하기 얘랑 같은 회전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m이라고 놓을게요. 그냥 플러스 30도 이렇게 되겠죠. 같은 양인 만큼 움직였으니까. 이거 두 개를 빼겠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 30도랑 여기 30도는 당연히 날아갈 거라는 건 거야. 그럼 남는 게 뭐냐? 회전수 차이만 남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회전수만큼 차이 나는 것만 남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전수, 얘가 예를 들어 한 바퀴 돌고 얘는 두 바퀴 돌았어. 그럼 빼면은 360도 하나만 남았을 거라는 건 거죠. 이까지 괜찮을까요? 이해 안 가면은 일단 그냥 들으세요. 왜냐하면 보고 나면 또 이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번 동경이 일치할 때예요. 두 번째는 두 동경이 어떻게 있고 어디 위에 있대요?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조건. 얘는 일직선 위에 있지만 방향이 같은 겁니다. 얘도 여기로 가고 있고요. 얘도 여기로 가고 있으니까 방향이 같죠. 자, 이번에는 알파가 뺑글뺑글 돌다가 여기 왔다고 칠게요. 괜찮죠? 자, 베타는 뺑글뺑글 돌다가 어쩌다 보니 얘랑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여기에 위치하게 된 건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얘는 어쨌든 알파고 얘는 어쨌든 베타인데 몇 바퀴를 돌고 나서 여기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360도 곱하기 n이라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거는 돌고 나서 남은 각들 관계만 좀 보시면 여기 지금 이 각에서 이 각을 빼면은 요 각이 남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각만 남을 거 아니야. 다시 이 시초선에서 출발해서 이 파란색까지 각과 그 다음에 이 시초선에서 이 빨간색까지의 각을 빼면은 큰 것이 작은 거 빼면은 이 평각만 남을 거 아니에요. 즉 그 뺀 게 몇 도일 거라는 거야? 180도일 거라는 건 거죠. 그럼 이 경우는 뭐라고 관계를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베타라는 일반각에서 알파라는 일반각을 빼면은 당연히 얘가 몇 바퀴 돌고 여기 왔는지 모르니까 그 회전수의 차이만큼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며 여기서 이걸 뺐을 때 남은 각의 차이가 180도이므로 요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뺐을 때 우리가 각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뺀 각을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두 동경이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한대요? X축에 대칭한대. 자, 그럼 또 두 동경이니까 한번 그려볼게. 자, 알파가 어떻게 막 회전하다가 여기 오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베타도 어떻게든 회전하다가 마침 얘랑 대칭되는 여기에 동경이 그냥 위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각이랑 이 각이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동경 알파를 읽을 때는 여기서 회전수까지 고려해서 요까지만 읽어내겠죠. 그 다음에 베타 같은 경우는 회전수 막 돈 다음에 결국은 요까지 돌고 이제 멈추게 된 건 거예요. 이까지 괜찮나요? 자, 얘는 그러면 뺀 거를 내가 얘기할 수 있을지 회전수는 다 빼고 뺀 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한 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얘에다가 이 남은 알파가 여기도 있긴 하니까 얘에다가 이거를 더하면 몇 도가 되는 거야? 360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거야. 그러면은 내가 정확하게 이 각이 뭔지 모르겠지만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회전수 차이만큼은 더해질 거고 회전수가 더해질 거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은 각까지 360도가 돼버리는 겁니다. 괜찮나요? 회전수가 더해지겠죠. 여기도 뭐 두 바퀴 돌고 얘는 세 바퀴 돌고 여기 왔어. 그럼 다섯 바퀴에다가 남은 각까지 더해주니까 360도가 되는 건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가 그냥 얘네 두 개 더하면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쓸 수 있는 건 거예요. 어차피 360도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이 n은 아무 의미 없댔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4번 뭐에 대해서 대칭이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니네가 저 문장을 문제에서 읽었을 때 이렇게 그려내면서 유도를 해야 돼요. 뺀 걸 내가 알 수 있는지 더한 걸 알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Y축도 해볼게. 자, 알파 동경입니다. 막 돌았어요. 막 돌다가 여기 왔어. 그 다음에 베타가 또 막 돌겠죠. 돌고 마침 여기 온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 Y축에 대칭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각이랑 이 각 똑같을 거고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을 거 아니야. 대칭성만 봤을 때. 자, 그리고 각을 읽어낼 때는 몇 바퀴 돌고 나서 요만큼 움직인 거고 얘는 몇 바퀴 돌고 나서 이만큼 움직이게 된 건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더한 게 내가 아는 각이 되는 겁니다. 자, 요만큼 간 다음에 이만큼 더 더하면 몇 도 되는 거야? 180이 되잖아. 그게 이 각과 이 각을 더한 것과 같은 건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내가 일반각으로 나타낼 수 있고 쟤네들끼리 돌았으니까 일단은 360도 곱하기 n 기본으로 깔고 남은 각들끼리 더하면 몇 도 된다? 180도가 된다. 이거를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뭐에 대해서 대칭이래? y는 x랬지. 자, y는 x도 한번 해볼게. y는 x라는 거는 자, 이걸로 그릴게요. 여기가 y는 x입니다. 자, 여기 뺑글뺑글 돌다가 여기 왔어. 그 다음에 베타도 뺑글뺑글 돌다가 여기 온 거야. 자, 얘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각 두 개 똑같고 이 각 두 개 똑같은 상황이 됐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몇 바퀴 돌고 여기 왔어. 그 다음 베타도 몇 바퀴 돌고 나서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럼 두 동경은 일단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고 있는 상황인 건 거 아니야. 자, 이번에도 얘랑 얘를 이번에 더하는 거예요. 얘에다가 이걸 더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더해버리면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럼 몇 도가 돼버려? 90도. 아, 얘네 두 개 더한 거 내가 일반각으로 쓸 수 있다. 회전수 일단 더해질 거고 더하기 남은 각끼리 더하면은 9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문제는 좀 이따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 식만 세울 수 있으면 문제는 별로 안 어려워요. 중요한 거는 이 말에 맞게 내가 이런 일반각을 세울 수 있냐.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조건. 요렇게 그린 다음에 이 식을 세울 수 있나.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걸 쓸 수 있나. 외우면 안 외워집니다. 헷갈리고요. 예서야, 너도 일어나서 뒤로 가. 지금 빨리.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이렇게 쓸 수 있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이거를 다 그림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언제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해볼게 이제. 자, 시초선이 OX, 반지선 OX일 때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을 나타내는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 주세요. 자, 1번부터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반직선 OX입니다. 여기 O고요. 여기 X. 자, 30도. 30도면은 그냥 동경도 뭐 30도만큼 그냥 그리면 돼요. 우리가 각도기도 없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회전한 거를 이렇게 좀 표현해 주세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어느 방향인지도 화살표로 표현해 주시고 여기가 30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림으로 나타낸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지금 마이너스 250도래. 자, 시초선 여기 놔둘게요. 자, 마이너스 250도면은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건 거죠. 좌표표면 그리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겠네요. 그냥 이렇게 좀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까지 가면 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죠. 자, 요까지 가면은 마이너스 90도, 요까지 가면은 마이너스 180도, 요 마이너스 270도 되기 전에 멈추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렇게 동경 그리시고 요 방향으로 동건 거예요. 그다음 여기다가 270도 크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음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70도라고 읽을 수 있는 건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 630도. 자, 630도면은 360도 한번 빼내줄게요. 360도를 한번 빼내고 그 다음에 몇을 더했다 할 수 있지? 270도. 고마워. 그러면은 자, 한 바퀴를 양의 방향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 270도만큼 간 거니까 동경 위치는 여기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았다는 거를 이 달팽이 같은 걸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360도 되는 겁니다. 그러고 270도만큼 더 갔으니까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요 각 자체가 270도니까 270도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마이너스 750도.
이거는 360도를 마이너스 뭐를 곱해줄까? 2를 곱할게. 그러고 마이너스 몇 도? 옳지. 자, 시초선입니다. 시초선. 여기 5가 있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0도니까 일단 4, 4분면 각이겠죠. 일단 여기 위치하게 할게요. 그리고 이건 그냥 30도라고 읽어내. 여기 30도입니다. 그럼 이 동경은 어떻게 움직였냐? 여기서 반대로 한 바퀴 돌고 마이너스 360도, 한 바퀴 더 돌고 마이너스 720도, 그러고 30도만큼 더 움직인 건 거예요. 화살표도 그려주세요. 이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69번. 다음 그림에서 시초선 OX, 반직선 OX일 때 시초선이 동경 OP에 나타나는 일반각을 구해주세요. 일반각은 이게 지금 70도라 적혀있지만 70도가 아니에요. 자, 이건 일반각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이 OP의 일반각은 70도만 있는 게 아니라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70도도 가능하고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500 더하기 70도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70도 단 n은 정수. 이렇게 써야 얘의 일반각을 썼다고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자, 다음에 2번. 자, 150도라고 떡하니 적혀있네. 여기 일반각 뭐라 쓸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50도. 여기다가 단 n은 정수. 이거 안 쓰면 틀렸다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볼까요? 자, 얘도 360도 곱하기 n. 얘는 이게 일단 몇 도야? 220도지. 그래서 플러스 220도하고 이렇게 뭐 단N 정수 해도 되고, 아니면은 360도 곱하기 n 마이너스 140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몇 바퀴 돌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몇 바퀴 돌다가 이렇게 가도 되고, 내 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문제마다 이 알파각이 양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을 때도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죠. 자, 밑에 가볼게. 여기 보시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의 꼴로 나타내랬는데 이 알파도는 음각은 될 수가 없다라고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럴 때는 220도를 쓰는 게 맞는 건 거예요. 괜찮죠? 그럼 위에 거는 내가 마이너스 140을 쓰든 220을 쓰든 내 맘입니다. 쥐가 왜 마이너스 140을 써놨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해볼게. 여기도 360도. 근데 내가 방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220도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괜히 이거 썼다가 뒤에 거에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뒤에 있는 거는 무조건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것만 쓰기로 약속합시다. 이래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하지. 서술형에서도. 아, 물론 마이너스 140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각 쓰라 할 때는 요렇게 합시다. 알겠죠? 그래 우리가 뒷문제에서 실수를 안 하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5도 해도 되는데, 그리고 그게 답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그냥 이걸 읽을래. 더하기 몇 도라고 할 거야? 몇 도라고? 15도 그래. 맞지? 그 단 n은 정수 이렇게 쓰십시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80도는 이내가 해라. 80도는 그냥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뭘 하면 돼? 80도라 하면 돼요. 지금 이 80도 위치에 있는 동경인데 일반각 쓰라는 거거든요. 자, 얘는 400도 위치에 있는 동경이 어딘가 있겠죠. 그걸 내가 360도 곱하기 플러스 400도라고 해도 되지만 얘가 알파도를 요 구간 안으로 지금 한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꺼내야지. 360도 곱하기 일단 1 더하기 몇 도인 거야? 얘만 얘기하는 거 지금은 40도인데 그러면은 일단 위치상 이 시초선에서 이 벌어진 각은 40도란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건 일반각을 쓴 게 아니라 400도가 얼마나 건지 그냥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럼 2번의 정확한 답은 뭔 거냐면 얘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0도 그리고 단 n은 정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단 n은 정수가 있으니까 이건 또 안 써도 되는 건 거예요. 없으면 써야 되는 건 거예요. 자, 마이너스 1000도. 얘도 일단 위치를 보자. 자, 360도 곱하기 얘는 몇 도 하는 게 좀 편할까? 마이너스 3을 해요. 이러면 몇 도 돼? 마이너스 1080도가 됩니다. 그럼 더하기 몇 도만 해주면 돼? 80도잖아. 그러면은 그냥 세 바퀴 돈 거고 음의 방향으로. 그러고 시초선으로부터 80도만큼 이제 간 건 거죠. 그럼 내가 일반각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
80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각도 범위 맞고 전수라 해놨으니까 얘는 니네가 해보자. 1300도. 자,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은 제 몇 사분면 각인지 말해주세요. 얘도 회전한 거를 다 빼버리면 돼. 얘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몇 도로 할 수 있지? 260도잖아. 자, 그럼 260도의 위치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260도라는 거는 시초선 이렇게 잡았을 때 이게 270이니까 그것보다 10도 전에 끊겼을 거 아니야. 그럼 몇 사분면 각이 되는 거예요? 제 3, 4분면 각이라 하시면 됩니다. 딴 것도 니네가 해봐. 자, 1번. 자, 다음 각의 크기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n은 정수고 알파도는 0에서 360도 사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같이 나타낼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그러니까 회전수를 빼고 나서 움직인 양이 제일 작은 게 누구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마이너스 500도. 얘는 360도를 지금 양수만큼 빼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일단 빼냅니다. 그럼 마이너스 720도 아니야. 더하기 몇을 해줘야 돼? 220도. 자, 얘는 알파가 몇 도인 거냐면 220도가 되는 건 거예요. 자, 마이너스 300도. 마이너스 300도는 자, 360도를 하나만 빼냅시다. 양수 봐야 되니까. 그럼 플러스 몇 도 해주면 돼? 옳지. 얘는 알파가 60도인 거야. 그럼 얘 탈락. 가장 작은 거 찾고 있는 거니까. 자, 얘는 뭐냐면 360도 또 한 개 꺼내요. 그럼 플러스 몇 도 해야 돼? 260도. 여기 너무 크다. 자, 얘는 360도 곱하기 1. 내가 지금 도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거 안 쓰면 안 돼. 자, 1 더하기 몇 도인 거야? 40도 되는 건 거죠. 즉 알파가 40도입니다. 너 탈락. 그 다음에 얘는 360도 곱하기 1에다가 엄청 크죠? 탈락.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얘 잘 봐요.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이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 자, 봅시다. 자, 세타가 제1,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구해주세요. 자, 일단 요 조건 읽어볼게요. 다시. 세타가 제 몇 사분면 각이라고? 자, 이 범위를 우리가 아까 한번 쓰고 왔거든요. 몇 도부터 몇 도까지게? 잘했어. 360도 곱하기 n부터 출발해야 돼요. 더하기 0도부터 출발해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 90도. 아, 너무 잘했어요. 요거 잘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일단 물론 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이거 굳이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도의 반경이 0도부터 90도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애가 되는 건 거예요. 자, 그거를 지금 몇 등분 하겠다는 거야? 3등분 하면서 이 남은 애들이 막 딴 데로 가버려요. 잘 봐. 자, 그럼 3분의 세타, 여기 3분의 세타 범위 좀 찾아보자. 여기 3 나누고 이거 3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3 나누면 몇 도 곱하기 n이 돼요? 도 곱하기 n. 그리고 여기는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렇게 되는 건 거 아니야. 자, 이게 일단은 3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건데 이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구해라. 자,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세타에다 3을 나누면은 이 세 조각이 나서 이 4분면 어디론가 가버린다고. 잘 보세요. n이 뭐예요, n이? n은 정수예요, 정수. 그 회전한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다가 n을 0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범위가 얼만큼 나오는지 보게. 자, 0 넣으면은 몇 도부터? 0도부터 출발을 해서 여기 0 집어넣으면 뭔 거야? 30도. 즉 여기 맨 안에 있는 얘는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 위에 일단 위치할 수 있습니다. 3분의 세타가. 자, n에다가 1 넣을게요. 저기 1 집어넣으면 몇 도부터? 120도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는 계산하지 말고 그냥 120도 더하기 30도 해버릴게요. 자, 이건 어디로 가버리냐? 요 조각인데 120도라는 거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120도. 자, 이게 120도였다 칩시다. 그 다음에 얘는 100 몇 도야?
150도 아니야. 한 조각이 이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2, 4분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 4분면도 가능하고, 자, n에다가 또 2를 넣어볼게. 2 집어넣으면 저기 몇 도 돼? 240도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2 집어넣고 계산해봐. 270도 되죠. 240도부터 270도면은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러고 3 또 집어넣어볼까? 3 넣으면 여기 몇 도 돼? 360도에서 360도 더하기 뭐도? 30도. 그 어차피 이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반복인 건 거예요. 그래서 1, 4분면도 가능하고 3분의 세타는 2, 4분면 각도 가능하고 3, 4분면 각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 1, 2, 3, 4분면이 다 된다. 자, 3번. 여기도 별표. 그리고 옆에다가 그림으로 유도. 이거 외우려고 하면 진짜 절대 안 외워져요. 나도 안 외우고 있거든요. 자. 자,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뭐하고 있대? 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자, 그림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4분면이 있었겠지. 두 동경. 자, 시초선이 어디 돌았겠지. 그리고 그 다음 동경도 여기 일치했겠지.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몇 바퀴 돌고 여기 왔겠죠. 여기 막 돌고 여기 알파 왔겠지. 그 다음 여기도 막 돌고 이렇게 왔겠죠. 근데 어쨌든 이 시초선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움직인 그 양이 같다 보니까 이 둘의 관계는 빼버리면은 그냥 회전수 차이밖에 안 남는다는 건 거예요. 이 식만 유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5세타에서 세타 빼는 게 더 이쁘니까 몇 세타 되는 거야, 빼면은? 4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거죠. 자, 그러면 두 동경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주세요. 자, 세타를 표현해 볼게요. 4를 나누면 되겠네. 몇 도 곱하기? 90도 곱하기 n이 되는 거고, 지금 세타가 0도부터 360도 사이에만 가능하다며. 그리고 n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정수입니다. 그럼 세타 가능할 수 있는가? 0은 집어넣어봐야 0이니까 안 되죠? 1 집어넣으면 몇 도인 거야? 90도거나 아니면 2 집어넣으면은 180이거나 아니면은 270이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건 거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호도법 할 건데 조금만 쉽시다. 저 끄고.